오늘은 체육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한 두세 개 정도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경쟁하면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면 부딪히는 것, 1, 2, 3등, 그리고 승리,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이거 말고는 달리기 경쟁하기, 수학 경시대회 이런 것도 좀 떠오르네요. 사전에서 경쟁의 뜻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른쪽 위에 한자를 먼저 보면 다툴 경, 다툴 쟁, 다투다 이런 의미인데 아래의 뜻을 보면은 같은 목적에 대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룬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맞으려는 목표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도 서로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이기려고 겨루는 것, 그것이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체육에서 경쟁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경쟁이란 약속된 규칙을 지키며 상대와 실력을 겨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서 찾은 경쟁의 의미랑 비슷하죠? 경쟁활동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먼저 태그형 게임은 잡고 피하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구들이 많이 하는 꼬리잡기, 얼음땡, 술래잡기 등을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공을 맞추고 공을 피하는 피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역형 게임은 아래 축구장처럼 우리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팀 영역이 있는데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서 골을 넣죠. 이렇게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해서 활동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을 영역형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축구, 농구, 하키 등이 있습니다. 필드형 경쟁은 넓은 필드, 경기장에서 공격, 수비를 차례로 하면서 공을 주고받거나 하면서 점수를 내는 활동입니다. 여기 아래 경기장을 보면은 이번에는 축구처럼 네 땅, 내 땅 이런 게 없죠. 모두의 땅인데 이 땅에서 이번에 우리가 공격, 그리고 다음번에는 너네가 공격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점수를 얻습니다. 이 게임에 해당하는 것은 야구, 발야구, 티볼이 있습니다. 네트형 게임은 구분하기 가장 쉬운 게임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네트 다 알죠?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을 주고받으면서 점수를 냅니다. 여기 게임에는 배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가 있습니다. 경쟁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면 끝나고 나서도 서로 승부를 인정하기가 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육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재미있게 활동하는 것인데 경쟁 활동을 하다 보면은 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할 때 이기려는 마음에 상대를 밀치거나 태클을 심하게 걸기도 합니다. 규칙들은 이런 과도한 행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경쟁 활동을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 규칙을 익히는 것입니다. 경쟁 활동은 규칙을 모르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에 새로운 보드게임이 왔는데 당장 할 수 있나요? 규칙을 전혀 모르면 뭐 하는지 몰라서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경기 규칙을 모르면 각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헤매고 가만히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면 반칙인지 점수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앞으로 경쟁활동 소개를 할 때 초등학교에서 자주 하는 경쟁활동 게임과 규칙을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력 기르기입니다. 체육 수업을 할 때마다 선생님이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축구 수업 하다 보면은 10분씩 경기를 2번 정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끄떡없이 달리지만 어떤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서 지쳐버려서 참여를 못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체육 수업이 어렵고 여러분 활동량이 적어져서 체력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집에서 체력 운동을 틈틈이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 단원에서는 내 신체 수준을 이해하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인 신체 수련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러면 경쟁 단원을 배우면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바로 경기 수행 능력입니다. 경기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같은 팀 친구들, 그러니까 모두먼과 협력해서 게임 상황에 맞는 전략,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은 너가 수비해. 이런 것처럼 전략, 그리고 기능, 공을 조금 더 이쪽 발로 던져보니까 멀리 갔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기르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경기를 참여할 때마다 좀 친구들과 다툼이 있거나 잘 못하거나 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을 통해서 꼭 이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기 수행 능력은 경쟁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길러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길러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협력하기 단계입니다. 경쟁 활동은 보통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과 협력해서 경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하기 단계입니다.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경기에서 잘된 점도 있고 안 된 점도 있겠죠? 왜 졌지? 이번에는 왜 이겼지? 우리가 뭘 잘했지? 어떤 걸 고쳐야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봅니다. 세 번째, 의사소통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에서 잘 못된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모두먼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방법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정한 전략, 기능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게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4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경기 수행 능력이 길러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경쟁 활동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게임을 이기는 데만 신경 쓰고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친구들 사이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더 즐겁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